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지난 1월 11일이었죠. 경기도 화성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해서 29살 젊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도대체 왜 전투기는 추락했을까요? 그리고 전투기 추락 과정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이 사건을 취재한 취재의 달인 진송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취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진짜 취재의 달인이잖아요. 아유, 전 아닙니다. 그 궁금한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네. 공군이 처음 발표했을 때요, 이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가요? 처음에 공군의 발표가 언론에 비상 탈출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저희가 4월부터 유족을 취재했는데 유족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비상 탈출 장치가 고장났던 건 아니냐. 고장나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탈출 못했는데 공군이 탈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유족들은 갖고 있었어요. 가질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68일 만인데 공군이 최종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블랙박스와 교신 내용도 유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를 했거든요. 교신 내용도 2분 20초간의 비행 전체의 교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얘기를 심소령의 유족인 큰 누나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동생은 이제 경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때 같이 비행했던 1호기 조종사와 함께 이제 교신을 하고 밑에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엔진 센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은 뭐 놀라거나 이런 목소리 전혀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와 대화했을 때 목소리 톤처럼 너무 차분하게 그 내용을 공유를 하였고, 이제 2차 화재가 났거든요. 이제 그 보도 자료대로 연료관에 머리카락 구멍 2개가 난 곳에서 이제 연료가 너무 품어져 나와서 그 연료가 그 조종관을 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센서나 고리가 있는 그쪽으로 연료가 새서 들어가서 거기에 2차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 때문에 동생이 잡고 있는 조종관에 뭐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볼트나 이런 게 해체가 되면서 조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동생이 이제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동생이 당황을 했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때 순간 이제 이젝션을 2번 급하게 이젝션을 외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동생이 뭔가 이젝션을 했거나 이런 것도 없고, 우선 이제 약간 좀 그 비행기가 아무래도 갑자기 좀 내려가다 보니까 동생이 좀 이제 버티려고 좀 힘겹게 숨을 좀 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네. 교신 내용을 유족들도 들으신 거죠? 네, 저희 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다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좌우로 민가가 바로 정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그 상황에서 아마 비상탈출을 했다면 그 항공기가 민가에 거의 확실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종사는 끝까지 민가 지역을 회피해서 조용을 했고 마지막에 비상탈출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이게 보통 전투기에서 탈출하는데 한 2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민가를 피해서 기술을 향해 놓고 추락 직전에 탈출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사고 현장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화면인데요. 네. 자, 보시면 드론이 마지막에 멈추는 곳이 사고 현장 수직상공이니까 그 전까지 계속 민가가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보니까 산기슭에 민가들이 바로 붙어 있네요. 바로바로 붙어 있고, 뭐 사실상 뭐 10여 채 넘는 민가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속이 돼가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가가 없다면 네.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먼저 비상 탈출한 다음에 산에 떨어지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네요. 이 경우는 그러기에는 너무 그 사고 지점과 민가가 가깝고요. 더 사실은
심소령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아마 못했던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네. 비행기 자체가 상하 기동이 안 되고 롤, 그러니까 회전 기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야산으로 몰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가면서 기술을 위로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였군요. 상하 기동,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었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 특히 사실상 회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서 상당히 그 비행기가 어느 지점에 추락할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보여지고요. 겨우 본인이 끝까지 조정관을 잡아서 어느 지점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전투기가 왜 떨어졌느냐는 거잖아요. 이 F5가 처음 도입된 게 1960년대인가죠? 네, 1960년대 중반부터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는 거의 주력 기종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는 뭐 아주 공군의 자부심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도 지금 50년 넘은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낡은 기종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의 예비역, 퇴역 공군 조종사들을 만나봤는데 이 공군 조종사들은 전투기를 굉장히 뭐 10년 이상 F5를 몰았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라고는 수명이 있거든요. 이번 사고도 보면 이제는 정말 수명이 다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엔진에 구멍이 나서 연료가 새가지고 엔진에 불이 났다. 치명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수원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다 도시 옆에 있는 기지들인데 거기에 사고가 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몰라요. 조종사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젝션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서 뭔지 잘못되면 특히나 뜨자마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적어도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은 정말 그런 희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기종으로 빨리 좀 더 안전한 기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국가의 소중한 자원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사고도 이륙 후에 화염이 있었고 항공기가 바로 떨어졌다는 옛날 그 사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조종 기능을 상실했을 거고 그러면 아래 위로는 이제 거의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건 좌우 조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종사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내 비행기에 이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목숨도 되게 중요하지만 순간적으로는 목숨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나는 비행기를 살려야 된다. 흔히 애기, 사랑하는 비행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이 조종이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젝션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처했다면 아마 거의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일단 항공기 체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비행기 어디로 떨어질 거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이 민가가 많다. 피해야죠,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굳은맘 먹고 나 하나 희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저는 그게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군의 이 최종 조사 결과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나요? 처음에 이제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 조사 결과는 유족들에게 전달이 됐죠. 최종 조사 결과가. 네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낡았으니까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데 왜 1월 11일 날 그 사고가 일어났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뭔가 잘못됐으니까 추락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기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전투기 엔진에는 연료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니켈 합금 부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머리카락 굵기의 구멍 2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틈으로 연료가 새어나오면서 우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심소령도 그 교신 내용에 보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화재가 이어지면서 수평 꼬리 날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수평 꼬리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연결 장치들이 훼손이 된 거죠.
아, 그 화재 때문에. 네, 그 화재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시차를 아까 두고. 도관이라고 얘기했던 게 예. 엔진에 그러니까 연료를 분사해 주는 그런 장치인가요? 맞습니다. 예, 연료를 거기에 분사해. 이제 실금 같은 게 실금 있었다는. 같은 게 생긴 거죠. 그 원인은 알 수가 알 수는 없는데. 없고. 예. 그 거기서 이제 기름이 연료가 새어나온 새니까 걸로, 불이 예, 날 수밖에 없는 불이 거고. 났고 그 불이 이어지면서 F5 기체를 보시면 그 연료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수평 꼬리 날개를 조정할 수 있는 연결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조정을 네, 네.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게 고장이 나면서 전투기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전투기가 상하 기동을 못했다는 건 이제 꼬리 날개 부분이 그렇죠.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화재가 그 항공기 조종계통에 손상을 줘서 기수가 상하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건 롤밖에 회전밖에 없었고요. 항공기는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배면 상태로 해서 이쪽 이 지점 이렇게 박혔습니다. 이쪽. 타고 있는 탑승 칵핏이나 이런 쪽은 다 전방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이쪽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F5가 많죠. 우리나라에 430여 대의 공군 전투기가 있는데 그중에 80대 정도가 F5입니다. 그리고 같은 노후 전투기인 F4가 20대 정도가 있으니까 100대 정도가 노후 전투기이고요. 이런 노후 전투기라는 용어는 공군 스스로도 그렇게 공식 문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공군 전문가들은 그 공군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만약에 뭐 포니2가 시내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걸 보면 야, 저 차가 아직도 있네. 그렇죠. 저거 관리는 잘했겠지만 잘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승용차도 그런데 네, 이 복잡한 전투기는 오죽 그렇겠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F5는 퇴역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5 EF 기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이라고 부르는 기종이 있고 제공호라고 부르는 기종이 있는데, 앞에 일반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직도입한 항공기들입니다. 현재 평균 기록이 한 45년 정도 돼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라이선스 생산했던 제공호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제공호는 좀 더 개량형인데 80년대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 항공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한 기종입니다. 평균 연령이 기령이 한 40년 정도 되죠. 근데 보통 항공기를 이제 제작사에서 만들면은요, 그 기체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시간으로 따집니다. 비행기가 보통 F5 같은 세대 항공기들은 한 4,000시간 정도가 평균 이제 그 항공기 설계 수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의 설계 수명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수명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보다시피 말이죠. 이렇게 사용 수명을 계속 연장을 시킨 거는 물론 돈 때문이겠죠.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대형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교체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산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신의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사와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결국 다 돈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우리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KF-21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거의 10년 이상의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있었고요. 결국 이 결정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F5라고 하는 기종을 아직까지 날리게 되는 일종의 참사를 맞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이제 이 얘기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검토했던, 예를 들어서 2010년 혹은 뭐 2011년, 아니 그때부터라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몇 년이라도 더 땡겨줬을 거란 말입니다. 혹은 그때 야, 우리 독자 개발 안 할 거야, 그냥 사올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사온다. 아니면은 그냥 FA50 같은 것들을 개조해서 그냥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나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지금은 다 퇴역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길을 결정한 거죠, 그때. 대한민국 독자로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이 갖춘 미래 전투기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사오거나 혹은 면허 생산하거나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5가 아직까지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F5가 굉장히 노후된 전투기 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80대에서 100대, 뭐 F4까지 합치면 네네. 그러면 비슷한 사고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았죠. 꼭 노후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전에도 2000년 이후에 F5 조종사만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중요한 거는 노후 전투기를 어떻게 대체하느냐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KF-21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의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이건 사실 이제 급하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그래도 F5는 우선 퇴역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역을 시키면 전력 공백이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군이 생각하는 전투기 대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공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대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라고 하는데 공군은 2000년대 이후에 이 대수를 430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대보다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서 80대를 퇴역을 바로 시켜버리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는 물론 F5가 굉장히 기동력이 뛰어나요. 2분 30초 만에 이륙할 수 있다고 그래요. 빨리 출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로우급 전투기로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F5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최신의 전투기하고 맞서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전에서는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들은 F5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전투를 가지고 있고 전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적정 대수도 한번 양보다는 질 위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공기의 도입과 도태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스라엘 공군은 이제 미 공군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최강의 공군이라고 합니다. 그게 큰 공군이 아닙니다. 전투기 대수도 저희보다 적고요. 실질적인 전투기 대수는 한 300여 대 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전투기들이 전부 다 정예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그 전투력이 굉장히 이제 정예화되어 있고 우수하고 강력해서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난달 25일 모 공군 기지에서 우리 네네. 공군 F-35A 전투기들이 지상 활주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저거 봤어요. 아, 저거 장관이죠. 네, 장관이네요. 이 엘리펀트 워크라고 불리는데요. 네네. 사실 여기 우리 박병일 기자의 별명이죠. 별명이 코끼리 기자시라 네. 이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이 훈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거는 대북 무력 시위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F-35A는 5세대 전투기인데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전투기 한 대가 수십 수백 대의 3세대, 4세대 전투기를 뭐 상대하는 거죠. 그렇죠. F5는 3세대로 분리됩니다. F5 80대 다 퇴역해도 우리 공군력에 문제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저 F-35만 있어도 네, 물론 F-35A가 더 필요하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게 결국 이제 돈의 문제도 있고 그죠? 우리 전력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운 진짜 목숨의 문제, 생명, 젊은 조종사의 문제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데 공군이 뭔가 대책을 그래도 이제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공군에 취재해봤더니 공군은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 현재 보류 상태인 FX 2차 사업 이게 F-35A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거든요. 네. 요거를 추진하는 동시에 네.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좀 과도기적 대안으로 저희한테도 언급을 한 건데 국산 경공격기 FA-50이 있습니다. 네. 이걸 추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인 지난 1월 13일에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찾았거든요. 네. 거기서 다음날 SNS에 공군 조종사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후 전투기 교체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퇴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전력 공백 문제 때문에 급속하게 퇴역을 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과연 적정으로 지원을 했는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지, 국회 국방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심정민 소령을 잃은 가족과 지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왜 하늘이 일찍 데려갔느냐라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심소령은 한마디로 속 깊고 든든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F5를 처음 배치받았을 때 노후 기종이라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동차 운전보다 안전하다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공군도 뭐 노후 전투기 대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사고로 젊은 인재를 잃는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진 기자 수고했고요. 오늘 후스토리를 끝맺기 전에 심정민 소령이 어린 조카와 나눴던 통화 내용, 생전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 조카가 학교에서 장래 직업과 관련해 조사해 오는 그런 숙제를 받았는데 삼촌에게 공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고 심정민 소령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고요. 수도권 영공 방위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할게요.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항상 비행을 마치면 보람을 느끼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을 때 항상 보람을 느끼지만, 보람보다 더 기분 좋을 때는 날씨 좋은 날 비행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